$40 받고 미국 주식 시작하자. 키움증권 최초 신규 고객이면 $40 미국 주식 투자 지원금 드려요. 비대면 최초 신규 고객 국내 주식 100만 원 이상 거래하면 현금 4만 원도 추가로 드려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하세요. 자, 저도 외쳐야겠습니다. 드디어 이분을 실물로 만나봅니다. 미국 주식입니다. 이영현 교수 드디어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게 얼마 만입니까, 교수님? 횟수로는 2년 됐죠. 2년 만에. 횟수는 2년이죠. 2년 동안 저희가 그 줌으로 교수님 뵙기 참 어려웠습니다. 줌이 얼마나 좋은지 아셨죠? 별로 안 좋던데. 근데 잠시 전에 보니까 아직 익숙하지 않아갖고.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가 그냥 이렇게 대면하는 게 좋아요. 비대면이 편하긴 하는데 대면하는 게 또 정도 있고 좋지 않습니까? 대면 하죠. 네, 대면 합니다. 자, 시장이 우리가 또 환호를 하면서 좋아하기에는 또 아픈 손가락이 하나 있어가지고 주식이란 게 그 다들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 가족들이 많으면 항상 또 조금 더 아픈 가족도 손가락. 있고 또 좋은 손가락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걸 너무 이렇게 일일비하시면 안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이란 거는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주식이죠. 주식이 아니면 채권 아닙니까 그러면요. 그때 너무 시장에 대해서 일일비하지 마시고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 거지 주식의 흐름이다 하고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할 것 같네요. 네, 그럼 시장 정리부터 좀 해보도록 하죠. 네. 이틀 연속 알파벳 기사가 미국 전역을 휩쓸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알파벳이 저가 판단하기에는 그 설날의 선물이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대형 선물을 줬죠. 실적은 실적대로 또 하나 어떤 주식 분할에 대한 그것도 서비스를 딱 준 큰 선물을 줬는데 기억하실 분 계시겠지만 CFO가 있는데요. 작년 이맘때쯤에는 제가 7월 정도로 기억하는데 그때 질문이 나왔어요. 애널리스트가 물어봤을 때 아직 자기는 그런 고려 안 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한 8개월 만에 딱 바꾼 거예요. 주식 분할 해준다고 했는데 이것도 좀 진행해 보면요. 알파벳이 급등하면서 뉴욕 주식시장은 4일째 오늘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유가나 그리고 금리 그리고 달러의 흐름을 보셔야 되겠는데요. 유가는 오늘 거의 90달러에 육박했었습니다. 89.63달러까지 왔었기 때문에 유가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 자체는 인플레이션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않다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니고 모두 운송수단이 기본에 되는 원료가 대부분 유가나 가스 이런 거잖아요. 이게 올라가면 이렇게 결코 좋지 않습니다. 물론 좋은 회사도 분명히 있죠. 뭐가 좋겠습니까? 원유를 캐거나 아니면 원유를 정제하거나 원유 운송 이런 것들은 다 좋지만 기본적으로 경제는 좋지 않죠. 작년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솔직히 65나 75 정도 되면 경기가 회복됐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부담스러운 소식이 되겠고요. 그나마 하나 괜찮다 보는 것은 미국 달러가 안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추석 때가 설날 시즌에 보니까 1,200원 우리나라 원달러가요. 달러 1달러에 1,200원 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게 기준 환율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현금을 살려면 1,230원 줬을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그것은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미국 달러가 올라서 좋을 뿐은 우리나라에서 그냥 달러를 많이 갖고 계신만 좋죠. 현금으로 그냥 계좌로 갖고 계신만 좋죠. 그 외에 주식을 한다거나 주식할 뿐 그리고 모든 사람 미국의 기업체들도 결코 좋지 않거든요. 그 달러가 강한 것은 어제도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달러가 약한 거를 왜 좋기 때문에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도 달러가 약한 걸 그렇게 원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강한 것은 시장 절대 좋지 않습니다. 크게 보면은요. 좀 미국 달러가 좀 안정세를 보이는 거 급격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약간 쉬는 건데요. 좀 더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요. 저는 하여튼 1달러가 1,200원 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10년물 금리는 약간 진정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 1월 달에 금리 상승, 12월 말부터 1월 달에 금리 상승을 30년 만에 가장 빠른 금리 1월 달에 금리 상승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금리가 올라가는 건 분명합니다.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가장 문제는 속도죠. 속도와 기울기의 문제거든요. 바로 이 부분이 시장에서 부담스러웠는데 이 부분이 그나마 2, 3일째 좀 진정세를 보이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식으로 또 쉬다가 좀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천천히 가면 문제가 없는데 너무 급한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오늘의 반등에 대해서 월가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짐 폴슨 많은 분들 아실 것 같습니다. 루월드 그룹인데요. 조정 이후
반등 랠리에서 소외되기 싫은 심리가 있다는 거죠 지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포뮬하고도 있었고요. 또 그냥 있어서 대한 두려움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네, 네. Fear of staying in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있었잖아요. 그래서 많이 있죠. 예, 그런데 이번에는 반등했을 경우에 없으면 또 속상할 수 있다. 그런 심리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펀더멘탈이 좋아진다. 이것까지는 아직 잘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심리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Sanctuary Wealth의 제프 킬버그 CEO인데 이분도 이분은 이제 특정의 섹터를 지정했어요. 기술주 섹터인데요. 1월 달에 조정장세 주역은 누가 뭐라도 기술주잖아요. 이 기술주가 이렇게 조정받은 것은 이제 다들 이해하시지만 금리가 빠르게 올라간 거잖아요. 결국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금리가 약간씩 좀 쉬면서 지금 기술주는 좀 반등을 시도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주도를 누가 했다? 제일 먼저 마이크로소프트가 보여줬고요. 애플이 보여줬고 구글이 보여주고 있죠. 구글 같은 거 어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면 좋지만 없어서 속상하시면 계실지 모르겠지만 구글 같은 경우는 작년에 65%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빅5 중에 제일 많이 올라갔거든요. 시가총액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커졌고 금액 자체를 보면 구글이 많이 올랐는데 그런 것들이 세계가 좀 반등을 시도하는 것이 지금 시장에서의 이런 걸 끌고 가는 그런 힘이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기술주 다시 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아마 미국 언론에서 많이 얘기하고 미국 증권사도 얘기하는데 많이 떨어진 기술 중에서 살 만한 것들 이런 것들을 아마 뉴스를 많이 보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요즘은 2, 3년 전에 대비해서 지금만 하더라도 작년 올해 아마 수많은 뭐 카페라든가요, 수많은 소위 커뮤니티에서 많이들 하잖아요. 국내 언론에서도 그렇게 되면 그냥 쉽게 그런 걸 많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주 중에서도 뭐 배당을 준다더라. 기술주 중에서도 포텐이 넘친다. 이런 것들이 중심이 있는데 사실 알고 보면 그게 빅5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오늘 반등하는 것이 그런 흐름이 되겠고요. 요거 때문에 아까 약간 그렇죠. 여돈 앵커께서 속상하신 말씀. 지금도 주가가 22%대 엄청 내렸죠. 엄청 내렸는데요. 실제로 보면 이 메타 플랫폼에서 페이스북이죠. 오늘 발표된 수치만 얼추 제가 그냥 급하게 갖고 왔는데요.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당 이익도 못 맞췄죠. 3.84달러인데 여기 3.67이 나왔잖아요. 이게 못 맞췄죠. 매출도 334에서 336. 거의 뭐 조금 뭐 비슷하거나 이 정도잖아요. 그 DAU가 일간 활성화 사용자 수 못 맞췄죠. 월간 활성화 사용자 수 못 맞췄어요. 요건 이제 DJR은 또 억인데 이런 게 또 저희 거를 무조건 카피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약간의 애교 삼아서 이렇게 오타가 났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실적 시즌에 실적도 중요하지만 혹시 이렇게 못 맞췄더라도 이번 진행되는 분기에 대해서 강한 자신감을 보여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강한 자신감을 보여준 것이 뭐가 보여줬다? AMD가 보여줬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보여준 거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오늘 실망스럽게 나왔습니다. 숫자를 제가 안 갖고 왔는데요. 얼추 지금 300억 달러 정도를 예상했었는데요. 지금 1분기에 좀 진행되는 분기에 그보다 낮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290이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눈높이를 못 맞췄습니다. 지금 가이던스를. 그러니까 가이던스의 실망까지 나오면서 주가는 22% 떨어졌죠.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이거에 대한 자체 그리고 가이던스 그리고 여기다가 이 회사에서는 항상 얘기하지만 항상 솔직히 얘기합니다. 회사에서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장밋빛 전망을 하는 한국과 다른데요.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갈수록 경쟁이 심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가장 큰 거가 요즘 보면 인스타도 마찬가지고 페이스북도 마찬가지 소위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숏폼 있죠. 제일 먼저 그걸 끌고 간 건 틱톡이잖아요. 짧은 영상이요. 그러니까 짧은 영상의 시장으로 빠른 속도로 가고 있는데 물론 이 메타도 자기네 플랫폼이 있어요. 그런 짧은 영상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동영상에 대한 소위 모니타이제이션이죠. 수익화하는 그 비율이 기존의 페이스북이나 기존의 인스타그램보다 현격히 떨어진다는 얘기를 했어요. 오늘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스스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분명히 좋아지고 있는데 그쪽으로 자기네도 그 플랫폼 이동이 자기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쪽은 아직 수익화가 사업이 덜 되고 있다 지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 거가 오늘 키포인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그 쉽게 얘기해서 앞으로의 경쟁이 계속 심해지고 있다는 걱정. 물론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 꿈과 희망은 작년 가을부터 얘기했던 여름부터 얘기했던 메타버스에 대한 강한 자신감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로 이런 어려운 경쟁을 벗어나겠다는 얘기를 했지만 그거에 대한 평가는 아직 모르겠고 일단은 발표된 수치나 그리고 가이던스에 대한 숫자가 썰렁했기 때문에 오늘 숫자가 안 좋게 나왔고요. 아마 오늘 밤에 오늘 그 글로벌 라이브 시간에 다시 또 업데이트된 소식을 전해드리겠지만
보면 목표 주가가 상당히 많이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얼추 보면 한 20개 정도 이상의 목표 주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최근에 추세를 보면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오늘 밤에 저희가 지금까지 4일 동안 올려놓은 시장을 약간은 좀 훼손시킬까 봐 걱정이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보는 판단에서는 메타 플랫폼즈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가 그렇게 높진 않았거든요. 그렇죠. 네. 아마 여도원 앵커도 별로 기대 안 했을 것 같고. 왜냐면 여도원 앵커는 저쪽 뭐였죠? 따로 하시는 SNS가 있었잖아요. 인스타그램. 그게 메타 거잖아요. 그거 같은 거네요? 네. 기대했어요. 핀터레스트? 네. 그렇죠. 핀터레스트도 연결해서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보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전반의 시장이 크게 막 엄청 급락하거나 이런 모습은 안 보일 거라고. 근데도 이렇게 많이 하락하니까 더 걱정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메타 플랫폼 자체는 빠질 거지만 글쎄 시장 자체를 크게 떨어뜨리지 않을 걸로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네. 다만 이제 그 메타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작년부터 계속 회사에 없던 큰 변화를 이루어가고 있는 와중에 지금 슬로우할 수밖에 없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크게 걱정 없다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말이 나온 게 말씀드리면 내일 새벽에는 아마존이잖아요. 아마존이 이제 키포인트인데 아마존도 사실 근데 그렇게 기대 못 하고 있잖아요. 아마존 기대를 못 하죠. 그러니까 실적 자체는 어떻게 좋을지 나오겠지만 네. 이게 지금 보면 아마존은 뿐만 아니라 오늘 같은 경우에 11개 섹터 중에 10개 올라갔는데 한 개 섹터가 내린 게 뭐냐면 임의 소비재입니다. 임의 소비재 중에서도 뭐냐면 대부분이 유통업체들이고 유통업체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보면 S 같은 것도 들어있겠고요. 그렇죠. S&P 500, 샤피파이 같은 오늘도 한 10%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들이 다 똑같은 논리입니다. 지금 결국 인플레이션이에요. 인플레이션과 그리고 인건비 이런 거고 그리고 운송에 대한 문제잖아요. 물론 구글, 아마존 같은 경우는 지금 소위 구글 프라임 멤버들한테 당일 배송하고 이일 배송하는 것들은 자체적으로 갖고 있으니까 자체망을 통하니까 웬만하면 되겠고 그게 안 된다면 처음부터 안 된다 그러겠지만 지금 보시면 미국이나 캐나다 현지에 계시면 아시겠지만 물건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지금. 특히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에 백신 패스 없으면 왔다 갔다 못하게 하겠다는 건데 그게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미국과 캐나다는 그게 막히면 진짜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보시면 깜짝 놀랄 수치 하나 말씀드리면 트럭킹 하시는 분 있죠. 제가 숫자가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제가 본 거를 제가 말씀드리면 50%가 안 됩니다. 백신 트럭킹 하시는 분들의 백신 접종률이. 그래서 그게 지금 엄청 큰 이슈가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들 때문에 쉽지 않은 건데 거기다가 내일 아마존이 실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아마존이 약간의 왜냐하면 제가 여태까지 아는 그런 아마존이면 큰 회사 입장은 항상 보수로 얘기하거든요. 웬만하면 당연히 인플레이션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공급망 이슈가 아직까지 현재 진행 중이고 뭐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이 지금 고비는 고비다. 나는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갖고 있고요. 쇼피파이로 떨어지면 다 똑같은 시리즈입니다. 돈을 못 버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런 실적에 대한 문제 그리고 뭘 살라 그래도 물건이 있어야 사잖아요. 그렇죠. 제가 끝나고 나서 부산장에 개인적으로 얘기를 드리겠지만 뭘 살라 그래도 두 분한테 뭘 선물 사다 주고 싶었죠, 저도. 캐나다에서 지금 그래서 얘기하시는 거군요. 뭘 사오려고 했는데 마트에 아무것도 없었다. 제가 개인적인 말씀드리면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거든요. 물건이 없습니다, 물건이. 그런 거가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통업체나 아마존인도 내일 그런 것들이 좀 이슈거리가 있다. 그래서 내일이 지금 고비일 것 같고요. 그 다음이 되면 내일 아마존 지나가면 제가 보기에 크게 뭐 문제될 것 같아요. 내일은 거의 끝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보면. 예, 끝납니다. 내일까지 버텨야겠군요. 근데 아마존도 또 그 스플릿 카드가 있으니까 분할 카드가 있으니까. 그거 잠깐 좀 말씀드리면 알파벳 통해서 같이 말씀드리면 알파벳이 오늘 7.5% 올라갔는데요. 뭐 깜짝 실적이나 주식 분할까지는 다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간단히 넘어가겠고요. 중요한 것은 구글의 실적이 전 지역에서 다 좋았다. 이게 이제 키포인트가 되겠고요. 어저께는 구글의 모든 사업 부자 중에서 유튜브의 광고 매출만 생각보다 약간 모자랐지 나머지 다 완벽하게 좋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보셔야 되겠는데요. 문제는 이제 이거죠. 주식 분할인데요. 정확히 보면 어떤 분들 왜 19주를 주냐 그랬더니 기본은 한 주는 있잖아요. 19주를 더 주는 겁니다. 20주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기본 한 주는 갖고 계시면 거기다 항상 19주를 더 준다라고. 왜 20주 안 주냐고. 어떤 분이 또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그럼 21주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최소의 16곳이 목표 주가를 올려놨고요. 최고는 UBS에서 3,900달러까지 올려놨고요. 목표 주가까지의 계류는 13.9%인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말씀하셨던
대로 주식 분할의 효과가 있을 텐데 이건 여기까지는 팩트죠. 뭐 13.9%가 되고 이런 건 다 팩트가 되겠는데 그다음부터 이제 완전 소설입니다. 완전 소설. 첫 번째가 다우지수 편입에 대한 가능성이죠. 다우지수에 대한 편입의 가능성이죠. 그래서 벌써 일부 뭐랄까 호사가라고 할까요? 호사가라고 하나? 그 좀 말하기 좋아하고 물론 이제 분석하는 사람이지만 그 다 소설이니까 제가 약간 폄하해서 호사가라고 말하면 30개 중에 뭐 하나 빠져야 되잖아요. 또 부사님도 좋아하시는 전통의 또 그 컴퓨터 기업 하나 있지 않습니까? IBM 있죠. IBM. 저는 뭐라고 얘기 안 했지만 그게 좀 빠지고 이게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렇게 호사가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에 왜냐하면 지금 빅5 중에서 2개만 들어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이 들어있으니까 구글이 지금 뭐가 빠지자는 거죠. 못 들어갈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알파벳이라는 회사가. 그러니까 그에 대한 개연성이 하나 있겠고요. 두 번째는 그 다음은 진짜 꿈꾸는 거죠. 진짜 꿈꾸는 거죠. 야 알파벳까지 왔는데 왜 너는 안 하냐. 스플릿을 해라. 아마존이죠. 아마존. 네. 마침 또 내일이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인데 이건 다 기대감이고 거기 늘 말씀드려요. 그거는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알파벳을 주식을 갖고 계시는데 하다 보니까 설날에 선물 받아서 그게 고마울 뿐이지 그걸 어떻게 예측해서 매수를 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저희가 특집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3% 통해서요, 부사장님. 네. 그때도 저희가 세뱃돈으로 살만한 주식 7개를 얘기하면서 그중에 하나 알파벳을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알파벳이 그때 부사장님이 너무 단가가 비싸다고 그랬을 때 제가 그냥 농담 삼아서 할아버지 할머니 찬스 쓰시면 되겠다 얘기를 했지만 어떤 분이 저 댓글 달았더니 스스로한테 샀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선셋 들었다면서 알파벳 한 줄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운이 좋았던 분이죠. 그걸 어떻게 예측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아마존을 얘기하고 있는데 아마존이 되면 거의 20년 만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운이 그렇게 좋을 수는 없다. 그래서 늘 말씀드린 그거는 그냥 정통적으로 투자를 하시다가 어느 순간 그렇게 되면 진짜 좋은 일이다라는 정도 생각하셔야죠. 그렇게 얘기는 많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주식을 사는 건 제가 보시면 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 알파벳을 뭐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지만 신규 접근에 대한 기대감을 그러니까 테슬라가 주식 분할하면서도 주가가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 테슬라까지 또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네. 테슬라 이미 1,000달러 넘었을 때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테슬라도 그래서 아마존 플러스 테슬라도 기대한다는 사람들이 있죠. 테슬라도 또요? 당연히 하죠. 왜냐하면 아니 그런 기대감은 뭐 소설 쓰는데 뭐 법이 위반되는 건 아니죠. 제가 궁금한 거는 네. 그래서 미리 사둘까 아니면 그건 아니죠. 하니까. 네, 그것 때문에 미리 사는 거는 아니죠. 그렇게 아마존은 20년 기다린 사람도 있잖아요. 지금.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아마존 올라갈 때마다 했겠죠. 네. 네. 그럼 분할하고 나서 알파벳을 접근해도 괜찮다. 저는 유튜브에 대해서는 알파벳을 그렇게 질문하시면 제가 정확히 대답할 수 있습니다. 네. 그건 누가 뭐래도 대답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유튜브 안 보실 분들은 안 사시면 되고 오늘도 내일도 보실 것 같은 사람은 한 주 사셔야죠. 주식 분할 상관없이. 주식 분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제 다 벌써 반영됐다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자, 18년 만에 주식 분할을 한 알파벳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아마존 네. 어떻게 실적을 발표하게 될지 내일 이 시간에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학연 교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시간이 엄청 빨리 가네요. 벌써 계속 할까요 그냥? 행복하게 아니요. 행복하게 시작했다가 이제 방송 내내 페이스북 그러니까 메타 때문에 많은 우리 가지고 계신 투자자분들이 그렇습니다. 기분이 많이 안 좋으실 것 같고 지금 또 국장에 어떻게 보면 찬물을 끼얹게 되는 그런 꼴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 그런 바람을 조심스럽게 가져봅니다. 자, 여러분 오미크론 확진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개인 위생 신경 쓰시고 늘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도 다시 한번 시작됐으니까 새해에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은 여러분의 미국 주식 주가 상승과 또 수익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6시 30분에 어김없이 돌아오고요. 잠시 후 이어지는 오늘 아침 라이브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